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제가 나름 자동차 전문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비슷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받거든요. 어떤 차가 가장 좋냐? 전기차는 살만하냐? 디젤차는 정말 끝났냐? 가성비 최고는 어떤 차냐? 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솔린보다 강력하고 디젤보다 조용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저렴하고 전기차보다 멀리 가고 수소차보다 편리한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예산, 용도, 차급 이 세 가지를 일단 물어봅니다. 그럼 한 몇 개 차종으로 추려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추천합니다. 하이브리드를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요즘은 전기차가 대세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게 한 2030년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딱 이 시기부터 앞으로 2, 3년, 길게는 5에서 7년 정도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타기 좋은 가장 현실적인 차니까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번에 딱 한 번만 미루라고 설득하곤 합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기차가 워낙 눈에 띄다 보니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친환경차 시장에서 대세는 누가 뭐래도 하이브리드입니다. 작년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4.5%나 성장한 34만 7,738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 22만 2,869대, 즉 64.1%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디젤차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디젤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그리고 디젤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야말로 하이브리드가 딱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디젤차를 타는 이유가 뭐였어요? 토크가 높아서 초반 가속이 우수하다, 연비가 좋고 기름값이 저렴해서 유지비가 적게 든다, 이거였잖아요. 반면 단점도 명확했잖아요. 진동 소음이 너무 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나타나서 디젤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한 거죠. 일단 모터가 추가되면서 디젤 뺨치는 토크가 발휘됩니다. 초반에는 전기차처럼 모터와 배터리로만 움직이니까 강하고 부드럽게 출발하고 가속할 수 있죠. 덕분에 연비도 디젤보다 훨씬 좋아져서 전체적인 유지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디젤의 이런 장점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거죠. 가뜩이나 조용한 가솔린 엔진에 모터와 배터리까지 들어가니까 더 조용했습니다. 당연히 진동도 적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량에 문제도 별로 안 생기고 관리도 쉽습니다. 저희 모터그래프 회사차인 1세대 니로조차도 이러니까 요즘 나온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국산차 시장에서는 이런 탈디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15년 44.7%에 달했던 디젤차 점유율은 작년이죠. 2021년에 15.4%까지 줄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판매되는 차량의 종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세단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현대차가 그랜저와 소나타, 액센트의 디젤 모델을 단종시킨 데 이어 르노 삼성도 SM3 디젤을 라인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현대차 아반떼와 르노 삼성 SM6의 디젤이 없어졌고요. 2020년에는 기아 K7과 스팅어, 쉐보레 말리부의 디젤 모델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죠. 2021년에는 제네시스 G70과 G80까지 없어지면서 국산 디젤 세단 시장은 아예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주요 세단 판매량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나타는 16.2%, K5는 18.2%, 그랜저는 30.3%, K8은 40.1%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좀 의외였던 거는 소나타나 K5보다 그랜저와 K8 등 더 큰 준대형 세단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훨씬 높았다는 건데요. 디젤의 전유물이었던 SUV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등 시장의 주력 SUV 라인업에 디젤보다 효율이 더 좋은 하이브리드가 등장한 거죠. 1.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층 더 강력해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죠. 스포티지는 23.2%,
30.9%, 투싼은 32.2%, 소렌토는 47.2%, 산타페는 23.3%였는데요. 산타페의 경우 하이브리드를 작년 7월부터 판매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비중을 따져보면은 48.6%입니다. 세단과 마찬가지로 SUV 시장에서도 스포티지와 투싼보다는 소렌토와 산타페의 하이브리드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한 1.6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등장한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없어서 그렇지 고급차 그리고 대형차일수록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실히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은 수입차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 68.8%에 달했던 디젤 비중은 2021년 14.1%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상의 디젤 퇴출인 거죠. 반면 하이브리드는 4%에서 26.6%로 크게 늘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빠진 순수 하이브리드의 비중입니다. 여기에는 토요타와 렉서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깐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순수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 다른 수입차 브랜드와는 달리 토요타와 렉서스는 꾸준히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보강하면서 이런 변화를 잘 이용한 거죠. 2015년 15,781대를 판매한 토요타 렉서스는 2017년 24,301대로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2만 대 고지를 넘어섰고요. 2018년에는 3114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도에 1만 대 이상 판매된 것을 보면은 수입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꾸준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토요타와 렉서스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의 98%는 모두 하이브리드입니다. 특히 ES는 수입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렉서스를 먹여 살렸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쟤 또 이제 일본차 편드네, 일본차 칭찬하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국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기아차에게 미국 시장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미국 시장은 일본차가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작년에는 토요타가 GM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1등을 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지난해 하이브리드로만 80만 대를 팔았다고 하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현대기아차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토요타와 경쟁을 해야만 하는데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의 원조 맛집이잖아요.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뒷바퀴를 모터로 돌리는 2포 4륜구동 시스템, 엔진에는 CVT, 모터에는 4단 변속기를 맞물린 10단 멀티스테이지 변속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지금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역시 토요타와 미국에서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이 없었더라면 반독점 상태인 국내 시장만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확실한 건 이런 노력들 덕분에 성능과 연비 면에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꽤 많이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현대기아차가 더 뛰어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가솔린 말고, 디젤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고, 전기차 말고, 수소차 말고 하이브리드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대신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는 성능과 연비, 정숙성 때문입니다. 모터가 달려서 주행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배터리가 달려서 연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모터와 배터리가 엔진의 부담을 줄여주니까 소음과 진동도 당연히 적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가솔린보다 조금 비싸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연비로 다 커버가 됩니다. K5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한 3,400만원 비싼데요. 1년에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가솔린 같은 경우는 250만원, 하이브리드는 170만원의 연료비가 듭니다. 연간으로 했을 때 80만원이 저렴한 건데요. 3,400만원의 비용 차이는 4, 5년이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통행료, 주차비 등 친환경차 혜택도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더 빨리
상쇄가 되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신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이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의 종류도 굉장히 적고요. 가격도 꽤나 비쌉니다. 연비도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순수 전기 모드로만 한 30km 정도 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매번 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충전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집 근처의 짧은 거리만 전기 모드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좀 더 저렴한 다른 모델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를 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단 가격입니다. 요즘에는 저렴한 전기차가 거의 없어요. 뭐 니로나 볼트 이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이런 거 빼고는 좀 탈만하다 하면은 뭐 5천, 6천, 7천 쭉쭉쭉 올라갑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가격을 낮추거나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전기차가 매우 인기가 높잖아요. 보조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행거리와 충전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보통 한 4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데요. 가끔 장거리를 뛰거나 추운 겨울철에는 주행거리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충전 인프라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충전 시스템도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아서 가끔 충전기를 꽂아놔도 충전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건 저희가 최근에 직접 겪은 일이에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전기를 꽂았는데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긴급 출동을 불러서 어부바 태워서 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천지인 이런 나라에서 늘어나는 전기차 숫자에 맞춰서 충전기를 넣을 수 있을지 저는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물량이 부족합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죠. 현재 전기차 판매량은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생산하는 거죠.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1년치 판매량이 다 나갈 정도니까 하루만 늦게 계약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소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이유, 수소차 같은 경우는 넥소 딱 한 종밖에 없잖아요.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일반 가솔린 동급 SUV를 사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처럼 전기차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집 옆에 수소 충전소가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더더더 미루길 추천합니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작은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한다는 건데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겨우 1.5kWh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이 뭐 70에서 80, 많으면 뭐 100kWh까지도 들어가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작은 거죠.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고장날 우려도 적고 폐배터리 문제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환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토요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3대를 운영하면 전기차 1대와 동일한 수준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탄소 저감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7, 8년 전쯤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미래 전기차 시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4, 5년 전에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나중에 수소차가 나와서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죠. 전기차 점유율도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체질 개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소비자들의 의식 등 새로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전기차 시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쓸모있는 차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